9분이 오늘의 이제 토론자가 되어 주실 건데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분들의 오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오리지널 컨텐츠였고요. 처음에 아까 트레저 헌터와 그리고 네이버와 옥수수에서 각각 컨텐츠사와 플랫폼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리지널 컨텐츠 그리고 그분들의 제작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주제를 던져주셨던 조영신 박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는 플랫폼의 단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컨텐츠사에서도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시고 컨텐츠사에서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굉장히 주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플랫폼사와 컨텐츠사에서 갖고 있는 그 오리지널이라는 단어가 조금 결을 달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신 분들 말고 지금 토론에 먼저 참여해주신 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사에서는 먼저 이학성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플랫폼사 쪽에서는 최영재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오리지널 컨텐츠를 플랫폼사는 지금 익스클루시브의 개념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CJ 다이아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플랫폼에 독점 공급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컨텐츠사의 입장에서. 콘텐츠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MCN을 태동시킨 게 이제 1인 미디어, 그러니까 1인 그 창작자들인데 그분들도 물론 이제 남의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건 저작권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해내는 콘텐츠는 고추한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근데 대부분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관점 자체가 1인 창작자보다는 업체 입장에서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옆에 트레저 헌터도 있고 베아티도 있고 이렇게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들이 자생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생적으로 돈을 인풋해서 자신들의 IP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사들 입장에서 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이 IP가 누구한테 있느냐? 사실 저희가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플랫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플랫폼에서 돈을 대셔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의 최영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플랫폼사에서 생각하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개념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동희 씨가 말씀해 주신 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에서 다루는 오리지널 컨텐츠, 그전까지는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개념조차도 약간 희미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우리한테 있는 거는 남들 하는 만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플랫폼이 가지는 차별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저들을 조금 더 우리 플랫폼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유치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랫폼의 유통 구조에서 여기에서 먼저 선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컨텐츠를 담는 게 만드는 CP나 PD들이 조금 더 본인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세팅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그런 구조를 가능하기 위한 컨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네이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구조를 세팅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도 같은 방향에서 지금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컨텐츠, 혹시 제다의 김우정 대표님 혹시 다른 생각을 좀 하시진 않나요? 컨텐츠사들은 주로 IP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플랫폼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이렇게 진지하면서 학구적인 세미나 오랜만이고요. 한 번도 웃음이 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예능을 담당하러 왔는데 첫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저는 아까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아까 발제에 대한 제 궁금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 시간 내서 오셨는데 저희 궁금한 부분들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궁금한 게 물론 숫자죠. 클릭이 아니라 코인이 궁금한 거죠. 아까 웬년의 웹드라마가 한 해에 수백 편 거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숫자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제작사들이 IP를 갖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IP 갖고 있죠. 제작했으니까. 지분율의 문제가 있을 뿐이겠죠. 근데 얼마를 벌고 있는가에 대한 게 아마 오늘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일 것 같고 아까 조영신 박사님의 말씀에서 오리지널이 익스클루시브냐 IP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독보적인 컨텐츠라면 취향적인 컨텐츠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통 사례가 SK에서 나왔잖아요. 통은 사실 원작이 만화 웹툰이죠. 아시다시피 저도 웹툰 제작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웹툰계의 통은 물론 팬덤을 크게 형성했다라는 측면에서도 기록이 되지만 사실 플랫폼의 독점 익스클루시브를 깬 콘텐츠예요. 웹툰 아시다시피 다 익스클루시브 계열을 합니다. 근데 통은 그 팬덤을 활용했다기보다는 정말 용기 있게 플랫폼사 여러 군데 동시 배급을 하는 엄청난 전략을 썼죠.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가장 가장 부럽고 담고 싶은 모델은 그래서 지금 통 메모리즈가 아니라 웹툰 통 같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아까 제작비가 공개 안 됐지만 그 많은 웹드라마 웹예능의 제작비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투자자들의 돈일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일 수도 있고 전세 대출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나는 게 어느 시점인가를 기다리라고만 하는 얘기는 오늘 같은 현실적인 산업 토론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 그래서 플랫폼사끼리 협력할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왜냐면 제작사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작사 입장에서는 돈은 많은 곳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 예전에 마치 전속 개그맨이 있고 전속 탤런트가 있었던 시절에 지금은 그런 개념조차 없지만 그런 것들이 깨질 때 아시잖아요. 김국진, 김용만 씨 막 불려나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신적 일들이죠. 그래서 콘텐츠계에서는 적어도 진보적인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우정 대표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유료 제작비와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주제를 좀 던져주실 것 같고 그 전에 재미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플랫폼사 분들끼리 연대할 의지가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플랫폼사 대표에서 좀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유경철 팀장님 어떠십니까? 한번 당황스러운 질문인 건 아닌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일단 플랫폼 연대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김우정 대표님 플랫폼 연대는 어떤 뜻이셨죠? 고대는 아니고요. 연대는 죄송합니다. 저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근데 연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 미국으로 치면 바이아콘과 워너가 북미와 남미를 나눠서 동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 배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플랫폼사들이 동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콘텐츠에서도 퀄러티 문제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퀄러티는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서로 함께 투자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가치 배급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연대. 예, 팀장님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플랫폼이랑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였어요? 수주에서 하는 플랫폼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콘텐츠를 지금 어그리게이트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어떤 플랫폼과 연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은 너무 앞선 이야기입니다. 혹시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카카오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고민되는 거는 말씀 주시기로는 예산을 올리는 지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태양의 후예가 히트하고 나서 모든 방송사들이 태양의 후예급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히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생태계라는 거를 얘기할 때 물론 돈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중요한데 그냥 비싼 작품, 중간 작품, 싼 작품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다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사도 제작사의 사정들이 다 다른 것처럼 플랫폼도 지금 다카오의 상황이 다르고 옥수수의 상황이 다르고 네이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각자의 플랫폼에서 산업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고 잘 해나갈지만은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의 연대라는 건 예,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컨텐츠사는 혹시 첨언 하나 드리면요. 그 말씀 주셨던 대승적인 연대는 사실은 말씀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통 메모리즈 얘기로 약간의 관련을 좀 드리면 저희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웹 플랫폼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윈도우로 같은 퍼블리싱을 했고요. 그런 케이스가 아마도 이런 연대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던 시작이 아닐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컨텐츠사 입장에서 봤을 때 컨텐츠사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예를 들면 지금만 봐도 캐리랑 제다이 같은데 타겟이 너무 달라요. 그 만드시는 컨텐츠에 대한 타겟이 너무 달라요. 혹시 박창순 대표님 만약에 제다이랑 트레저나 뭐 다이아게도 좀 더 종합적인 컨텐츠를 만드시니까 제다이랑 만약에 연대를 한다 쉬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저 학교 들어가기 전 프리스쿨러 대상입니다. 저희 철저하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컨텐츠 사업자들이 연대할 부분은 딱히 뭐 컨텐츠 제작뿐만 아니고 뭐 유통이나 또는 뭐 광고나 광고 비즈니스나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광고액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유통에 관련해서 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과 좀 뵈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을 아까 또 박진우 이사님께서도 해주셨는데 박진우 이사님 꿈과 현실의 차이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플랫폼사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콘텐츠사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좀 프리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속칭 유명하신 BJ 출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가 불과 한 1, 2년 사이에 현재 한국의 유튜버들의 탑라인을 사실은 아프리카 TV 출신의 BJ 분들이 많은 탑라인을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그대로 일지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생방송 위주가 아닌 정말 해외 유튜버와 같은 어떤 그런 집중점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퍼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분들이 모든 플랫폼에 가서 성공하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DJ에 충실하시고 그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생방송이 아닌 내가 기획, 제작, 편집하시는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나 옥수수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런 이제 플랫폼들에게 뭐 바라고 그냥 제 혼자 그냥 꾸리긴 한데 그런 컨텐츠 제작 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통합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플랫폼은 합치는 거는 반대고요. 제작 지원과 이런 산업 증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이제 여기도 이제 다 당사자분이 계신데 회사끼리 어쨌든 회원 이슈가 날아가면서 양쪽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던 콘텐츠 발전기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갔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 MC의 업종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회사분들이 계약들이 했던 것들이 다 어려워졌던 것 같던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플랫폼들의 서비스의 융합이 아닌 그 사람들은 각자의 니치가 있고 거기에 맞는 크리에이터들이 분명히 누군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여러 스펙트럼의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은 플랫폼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가 정부와 같이 만들어진 어떤 게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융합을 감사합니다. 되게 사실은 이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이슈 하나긴 하지만 이 안에 담고 있는 이슈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통 메모리즈 아니면 작년에 좀 네이버가 웹드라마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도하셨던 고결한 그대였나요? 부장님? 맞죠? 고결한 그대? 여러 편, 연예인 시대도 있었고 그럼 몇 편들이 좀 유료화 가능성을 테스트했을 때 좀 약간 성공 모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리지널 컨텐츠 편수는 많아지지만 아직까지는 유료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일단 사업자들 전에 한번 조영신 박사님께 한번 이거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만약에 무료 컨텐츠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소비자인 제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내고 다시 본다. 그 가능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기자가 하는 질문 같은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유진희 국장님 논문 주장이고 아 그래 아닙니다. 어떤 상품을 돈을 주고 살 거냐 사지 말 거냐 그런 여건이 되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코 상품의 질일 텐데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유료를 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가입자를 서스테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모으지 못했으니까 호핑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푸도 마찬가지고 티빙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단일 상품이 아니라 패키지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서스테인하는 구조는 안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도 수익 구조상 모기업이 컨텐츠 사업자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게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컨텐츠를 하나 불러내서 그 컨텐츠가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료 콘텐츠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대치에서는 일단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일 끝에 뭐 테이크오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은 분화되어 있는 시장 간의 격돌이거든요. 모바일 컨텐츠 아까 그 신홍식 매니저가 굉장히 유리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지금 캐리소프트도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척박한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해서 상위 시장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상위 시장에서 다른 그 사업자들이 보여주는 혁신의 속도와 하위 시장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보여주는 혁신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얘기하면 특정 콘텐츠를 만드는데 120분짜리 영화를 만드는데 총 멤버시가 만들어 지불했던 총 금액과 그 정도 퀄리티의 영화를 다른 시장에서 만들려고 했을 때 들어갔던 총 비용의 차이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이쪽 시장이 상위 시장을 테이크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를 질문하셨던 것이 그 시장의 서스테인을 염두에 둔 질문이시라면 제작 경비나 여러 가지 지금 촉박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룰을 극복하시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보다는 테이크오버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신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지난한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오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문에 대해서 현답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이학성 교수님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다이아 페스티벌 여기서도 많이들 가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의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거는 이 MCN 시장, MCN 컨텐츠를 가지고 또는 MCN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특히 젊은 세대들 위주로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다이아 쪽에서는 오히려 팔릴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 발제들 하실 때 앞에서 이제 손님들 만나고 그때 사실 내용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얘기를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희도 지금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시장은 자생적으로 커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엮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보니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듭니다. 근데 조 박사님 말씀 다 좋은데 제가 상위 시장, 하위 시장 이 개념은 조금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요. 기존에 이제 생성되었던 시장, 레거시 미디어 또는 이제 신흥 시장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룰을 꼭 따라가야 되지 않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라는 게 꼭 누군가가 천당 돈을 내고 또는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내고 봐야지만 유료화인가.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내가 생방송을 보면서 별풍선을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유료화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듭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방식에 좀 많은 관심을 두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출연을 하고요.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출연을 하고 크리에이터들의 가진 끼, 그러니까 소위 탤런트죠. 탤런트를 제공합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기획력과 자본력과 저희 연출력, 그다음에 저희 뭐 PD들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기록이라든가 신체계약서, 쿠보제도 이런 시리즈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반응도 꽤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소유냐? 저희는 뭐냐면은 크리에이터와 사업자 간의 협업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방식에서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그 채널이 현재는 무료로 풀립니다만 아프리카의 별풍선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한국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가, 그러니까 만드는 주체들이 협력을 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유저, 시청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방식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러니까 사용단에서의 유료화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지지 못한 또 하나의 새로운 유료화 모델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약간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예전에 영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방송을 했었고요. 영화 방송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유료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당으로 돈을 주고 콘텐츠를 생성을 한다는 게 제작비를 몇십억, 몇백억을 때려박은 그런 블록버스터도 한국에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내가 돈을 내고 본다라는 거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를 본다는 것 플러스 뭐 그게 하나의 뭐 놀이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육의 장일 수도 있고 뭐 데이트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문화적인 형태가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콘텐츠도 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생산 방식에서의 유료화, 아까 말씀드린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 다른 문화, 페스티벌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태로든 유저가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그런 방식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저는 솔직히 유료화 단순히 생각해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생산 방식의 유료와 다른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을 내고 보는 그 유료화의 개념을 뛰어넘는 다른 개념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첨언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유료화가 지금 어렵다고, 좀 어렵다고 보셨는데, 조 박사님은 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플랫폼사랑 컨텐츠사 쪽에서 좀 대표적으로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캐리소프트 박창신 대표님. 캐리 같은 경우는 지금 VOD 서비스도 하고 계시고, 레거시로도 좀 많이 많이 좀 레거시에서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무료도 하고 있고 유료도 하고 있고. 네. 유료도 잘 수익이 납니다. 지금. 조 박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리가시가 있고 신흥시장이 있죠. 상위든 하위든 무용어상의 정의일 뿐이고 기존에 존재합니다. 시장이 VOD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존재하고 있고 매년도 크게 늘고 있고요. 지금 IPTV 3사, 케이블 TV의 주된 수익원이 지금 VOD로 많이 갔거든요. 저희는 그 시장을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VOD를 유료 VOD를 페이퍼 VOD를 당연히 생각하고 콘텐츠 기획을 하고요. 똑같은 콘텐츠가 유튜브나 네이버나 특히 요파 플랫폼에서 무료로 나가고 그걸 조금 달리 가공해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특성, 그 플랫폼의 을 활용하는 많은 시청자들의 니즈에 부합을 하면 충분히 유료와 무료가 동시에 성립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프로덕션 코스트가 낮아야 되죠. 예, 그게 이제 사실 저희 MCN. 저희는 뭐 MCN이라고 스스로를 안 합니다. 저희는 뭐 디지털 스튜디오, 스마트 스튜디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저 포스트 이펙티브 스튜디오다 뭐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포스트 이펙티브하게 전후방 시장을 다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게 사실 이 비즈니스 핵심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플랫폼 쪽에서 페이스북 유경찬 팀장님 좀 더 좀 얘기해 주실 거예요. 사실은 페이스북 하면은 지금 가장 핫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쪽에서는 거의 뭐 라이브에서 너무 뜨고 계셔서 사실은 라이브가 메인이 아니었던 유튜브도 되게 긴장을 하게 만드셨고 국내 아프리카 TV의 영향력도 좀 확 많이 바꾸고 계시고 물론 타겟이나 폐쇄성이나 오픈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이제 동영상들이 현재로는 다 무료로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에는 뭐 여기에 광고를 삽입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어떤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고 계신데 광고 영상 라이브에서 광고 외에 유료화가 가능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유료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유료화보다는 수익 구조, 수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뭐 MCN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동영상이나 어떤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익화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쪽에서 도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뭐 프리롤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디드 콘텐츠 아니면 이제 커머스와 연결하는 그런 세 가지 모델 정도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VOD를 트랜지션한 모델로 사는 것은 한국에서는 특히 잘 되지 않는 모델이고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사실은 아직 프리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롤이라는 게 사실 사용자들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페이스북 써보셔서 알겠지만 영상이 자동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롤을 하면 뉴스피드에 영상이 다 광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롤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라이브 영상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면서 먼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콘텐츠에 먼저 수익 모델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라이브 영상의 중간 광고를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화 과정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는 그런 프리롤이나 중간 광고 모델보다는 브랜디드 콘텐츠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고요. 오늘부터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돼서 이제는 브랜디드 콘텐츠, 그리고 PPA 형식으로 영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광고로 수익 모델이 가는 거지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미드롤을 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큰 MCN 스튜디오가 돈을 벌어서 집행할 정도의 수익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 라이브 플랫폼 쪽에서는 지금 광고 수익, 어쨌든 광고나 브랜디드 컨텐츠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그런 콜라보를 통해서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 라이브 쪽에서 지금 가능한 현재의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료 모델은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정도인가요? 라이브랑 사실 그냥 VOD 영상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VOD로 별풍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는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프리롤은 조금 우선순위가 뒤에 있고 미드롤이나 아니면 뭐 별풍선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요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근데 그게 꼭 광고를 삽입하는 모델이 아니고 브랜드 컨텐츠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더 큰 광고 시장이 있는 쪽 TV나 전통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광고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유경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학송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페이스북 얘기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드시겠다는 내용이 좀 들려요. 그리고 브랜디드 콘텐츠를 유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페이지와 성격이 상관이 없는 광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서스파티 광고로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4월 1일자로 그런 게 다 변경이 돼서 이제는 예를 들어 어떤 개인 크리에이터가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영상을 만든 걸 올리고 간접 광고 혹은 PPL 형식으로 영상을 올려도 저희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없고요. 크리에이터들과 미디어 회사들이 좀 더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단지 지금 제일 강한 부분이 디스커버리 영역인데 뿐만이 아니라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박사님? 그래서 오늘이 참 독특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나 정책들을 좀 발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이어가고 싶지만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포맷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김태형 부장님께서는 포맷보다는 비헤이비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플랫폼 사는 분한테 또 지금 트렌드헌터의 이번에 키스 같은 걸 보면은 색다른 포맷을 시도하셨고 송재롱 대표님께서도 뭐 시즌 2, 3를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새로운 포맷을 계속 구축해 가시겠다라는 의미로 들렸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비즈니스는 현재 거의 다 대부분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계획은 있으나 어떻게 된다는 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키스 프로그램은 저희가 포맷을 저희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제공했던 바나나 그룹의 판더TV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비헤이비어를 분석을 해서 만든 그냥 하나의 콘텐츠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어떤 포맷이나 어떤 자꾸 새롭게 정의된 그게 아니고 특정 플랫폼에 더 많은 어디언스들이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조금 더 정제된 콘텐츠, 조금 더 제작비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만약에 그쪽 이제 중국 측에서 제작비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 포맷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의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 걸리가 그런 별풍선이 알고 적지 않은 5가지 정도의 그런 비슷한 무료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떤 때 더 많이 제공하고 어떨 때 어떤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전체 서버에 그게 공지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얘기일 뿐이지 저희가 큰 포맷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 김우정 대표님 예전에 제다이 같은 경우 나빠쇼 같은 것을 좀 계속 진행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조금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때 새로운 포맷을 시도를 하고 저는 그때 좀 봤었거든요. 어떻게 그 포맷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셨던 건가요?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워낙에 이제 팟캐스트 시장이 저희 30, 40대 저희가 추구하는 타겟이 가장 즐겨 듣는 곳이죠. 근데 이게 보고 싶은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내부의 예측이 있어서 보이는 팟캐스트를 한 거죠. 레거시의 용어로 설명하면 토크를 한 거죠. 근데 그 토크인데 소재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저희는 이제 SF라는 소재, 기존의 레거시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는 모바일 콘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맷이 중요하죠. 포맷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호흡일 것 같아요. 길이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버젯에 대한 이야기 아까 나왔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소재인데, 이제 소재, 특히 저희 관점에서 말씀, 저는 이제 약간 캐리부터 아주 저희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장가 정도 불러주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0, 40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사실 팟캐스트 들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캐리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팟캐스트의 뭐 90%, 80, 90%는 시사, 정치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SF를 했지만 SF에 출연한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팟캐스터 출신입니다. 그 나빠쇼가 잠깐 중단된 건 우리 메인 크리에이터인 특징적인 구강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이제 완치되셨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잠깐 중단된 거고요. 제가 오늘 사실 이 토론을 맡고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코난 도일의 로스트월드라는 게 이런 문구가 있대요.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한 시간의 즐거움을 반은 어른이 소년에게 혹은 반은 소년인 어른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건데, 이게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대본을 쓰면서 처음 적어놨던 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어른들이 소년의 감성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제 1년간 해보니까 시대가 너무 빡빡하고 경기도 안 좋고 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너의 꿈을 꾸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SF라는 거 외에 이제 저희가 뭐 알파고도 진행했었고, 또 시댁 시집살이를 소재로 한 이런 것도 했었는데, 결국 저희는 지금 5월달 기점으로 저희 회사는 좀 레노베이션 중인데, 이유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레거시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레거시 미디어를 보면서 자란 제작진들이고 크리에이터들이라서, 근데 레거시와는 절대로 편집 경쟁을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인력이고 자본도 자본이고, 편집이 들어간 영상으로는 당분간 레거시랑 경쟁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 라이브죠. 저희는 라이브는 이제 속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건 속도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튜브 중심으로 시작했던 저희도 이제 정책이, 멀티채널 정책이 페이스북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질문에 대한 답한다고 하고 있지만, 플랫폼 쪽에서 라이브에 대한 사실 이 모바일 콘텐츠는 제가 봐도 라이브가 아마 레거시와의 경쟁에서 가장 큰 무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사들이 라이브를 더 퀄러티있게, 더 안정적으로, 사실 라이브가 폰으로 하는 라이브는 아시다시피 돈 받고 팔 수도 없고 광고를 받기도 힘듭니다. 적어도 아주 심플한 장비를 가지고 하이퀄러티로 하려면 플랫폼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터넷망의 문제 때문에 끊기는 뭐 문제라든가 자막이 들어갈 수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키워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 말씀은 그 콘텐츠 제작사는 플랫폼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 1년간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경험하는 건, 플랫폼이 정책을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요즘은 뭐 한두 달 사이로 막 바뀌잖아요. 정말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그건 결국 콘텐츠사도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캐리가 다를 거고 제작이 다를 거고 다이아나 트레이너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MCN이란 말도 이제 멀티채널 네트워크란 말도 아까 2.0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있고 다양한 채널로 유통을 한다면 MCN이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은 아주 유니크하고 오리지네이티브한 모바일 콘텐츠, 그 제작하는 프로덕트, 제작사 이 개념, 그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못 느껴서 죄송합니다. 김우정 대표님이 다른 답을 자꾸 대답해 주신다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자꾸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다음 질문으로 생각했던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조영신 박사님과 옥수수 신홍식 매니저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김우정 대표께서 하신 말씀과도 좀 비슷한데, 오리지널 콘텐츠가
콘텐츠가 자꾸 제작비가 높아지다 보니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점점 이렇다면 레거시 미디어와 단지 그냥 돈이 조금 줄어들거나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정도지 제작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MCN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크리에이터들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막 그냥 시험삼아 올려봤던 그런 생동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PD, 기획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회의하고 고민해서 제작비를 높여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조영신 박사님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10대, 20대를 거의 소외했는데 그걸 디지털 시장에서 10대, 20대를 품어주었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리지널 콘텐츠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된다면 이 10대, 20대보다도 오히려 30, 40대처럼 레거시 미디어에 익숙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우려 아닌 우려가 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신동식 매니저님은 아까 발표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그 오리지널 컨텐츠 맵 기억나시나요? TV 라이크 그리고 모바일 라이크라고 하셔서 지금 최근에 성공하셨던 통 메모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TV와 비슷한 포맷으로 만들었던 오리지널 컨텐츠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라이크 그리고 정말 디지털 친화적인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는 뭐 72초 정도로 지금 분류를 해주셨는데 72초도 오리지널 컨텐츠지만 그냥 네이버가 처음에 그냥 오픈하시고 많이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결국은 브랜드 파워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익스클루시브의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의 개념으로는 결국 TV 라이크 컨텐츠만이 현재로는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라이크 컨텐츠도 익스클루시브로 갔을 때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영식 매니저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영? 그렇네요. 아까 박진우 이사님께서 오썸니스 얘기하시는데 로딘 얘기를 하셨죠. 로딘이 만들고 있는 오썸니스 TV가 주인이 2번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드림웍스에서 인수를 했다가 드림웍스를 다시 MBC 유니버셜에 인수를 했죠. 그 과정에서 로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MCN 사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MCN도 하는 사업자다. 그러면서 키를 내세웠다고요. 그런데 쭉 둘러봤더니 10대를 겨냥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이제 없더라. 우리는 그 매체가 무엇이든 간에 10대를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레거시 사업자다. 그리고 그 레거시 사업자가 MCN도 한다. 이렇게 이제 오썸니스 TV의 로빈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계시니까 아마 텔레비 주자는 나올 텐데 네이버라고 하는 그 TV 캐스트에서 MCN 컨텐츠의 점유율이 높을까요? 레거시 컨텐츠의 점유율이 높을까요? 네, 레거시 컨텐츠의 점유율이 확실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드시고 싶으세요? 주어진 공간이 길거리고 아주 멋진 스테이크가 그 공간에는 없으니까 나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훨씬 좋은 컨텐츠가 들어와서 제공해주면 그걸 먹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이지 1인 크리에이터가 나오고 안 나오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레거시 애들 같은 레거시 사업자들은 그것이 세컨 윈도우고 서드 윈도우일 뿐이고 기존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들은 그 시장에 아까 얘기했던 레거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서 모바일 시장에서만 하려다 보니 수익 구조도 낮고 그래서 제작경비도 작은 그런 유형의 컨텐츠를 만들었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는 여전히 모바일 친화적이고 모바일 문법에 최적화되고 옵티마이즈된 컨텐츠를 만들기보다는 TV라고 하는 립백 스타일에 맞는 컨텐츠를 훨씬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모바일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여건상에서 립백보다는 인터랙티비티를 하는 것이 주의를 덜 더 많이 끌어서 그쪽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의 요구가 링백을 하면서도 인터랙티브를 요구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느 쪽이 승산이 있을까요? 인터랙티비티에 대한 문법을 이해하지 못한 레거시 사업자와 인터랙티비티의 문법을 이해하면서 적당히 자본이 투여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업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게임에서 10대와 20대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길게 보면. MCN은 컨텐츠가 1인 크리에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도 1인 크리에이터 형식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는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세컨 윈도우, 서드 윈도우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볼륨 있게 만들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구조의 틈을 MCN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도티가 얘기하는 게 내 컨텐츠를 10대들이 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도티가 하는 컨텐츠는 그래 정말 프리미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 세대가 좋아할 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MCN의 이런 모습,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레거시와 유사한 형태로 가는 것 자체에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역량이 이제 다 올라서 있다가는 1인 미디어를 만드는 그 정도의 돈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우정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한 가지만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 다르고 컨텐츠가 다 달라서,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이 대명사 형태로 설정을 하면 되게 이게 꼬여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페이스북의 전략하고 유튜브의 전략은 플랫폼의 성격이 달라서 다른 건데, 그래서 페이스북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은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리스크하고요. 또 달리 얘기하면 라이브이기 때문에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브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정교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주어진 여건이 모바일이라는 단계에서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B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정도의 것들은 사람들이 수용해주니까 넘어가는 것이고,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수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시장에서도 굉장히 정치한 작업들은 필요하죠. 저희도 그냥 첨언을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젠다가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아까 유료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나온 얘기가 오늘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물론 여기는 많은 제작자분들이 계시니까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귀결은 사용자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유료화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지점도 실은 굉장히 레거시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고를 봄으로써 내가 시간이 많은 저연령대, 어린 친구들은 돈은 없죠. 하지만 시간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광고를 봄으로써 그 컨텐츠를 보는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내고 컨텐츠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레거시 사업자라는 분들이 보통 40대 이상을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을 분석해서 유료 페인 모델도 만들고 어쩌고 했다면, 사실 지금 모바일이나 인터넷 시장은 10대, 20대, 30대가 메인이 되는 시장이고, 특히나 10대 사용자라는 건 앞으로 성장하는 사용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맞는 비용 구조를 짜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광고를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광고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그거고, 근데 또 그걸 너무 푸시하다 보면은 이게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의 페이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페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분명히 온라인에서 네이버 페이를 활용한다는 게 어떤 편리성이나 시장을 확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것처럼, 그런 사용자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사실은 이동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신홍식 매니저님. 저도 그 플랫폼 입장에서 이용자의 비해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수익 구조를 논하기 전에 이 플랫폼에 어떤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오고 주로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거에 대한 것을 사실 플랫폼사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제작사 쪽 입장에서는 본인 제작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컨텐츠 군, 타깃군에 한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를 생각했을 때 저희 플랫폼의 입장으로 사례로 예를 들면 대부분 통신 기반의 가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는 주요 사용자분들이시고요.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맵에서 보여드렸듯이 우측 상단에 있는 맵을 보면 TV라이크의 주요 우측은 저희가 알고 있는 셀럽이 나오는 컨텐츠입니다. 저희 모바일 OTT이긴 하지만 저희가 항상 모바일 컨텐츠 향해 오리지널만 제작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기존의 TV 라이크한 컨텐츠, 자기가 아는 알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컨텐츠 위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역시나 레고시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MR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전철에서 보면 대부분 네이버 TV 캐스트로 예능이나 드라마의 클립들을 보는 모습을 한 번쯤 더 보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측 위에 있었던 사분면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바일 포맷에 맞는 컨텐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작비 얘기를 아까 해주신 거 있나요? 이어서 모바일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생산이 될수록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동메모리스 할 때 동일한 플랫폼사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가 KT나 LG 같은 완전한 동일군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지만 모바일 사업자분으로서는 저희는 같이 봤고요. 상당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리스크 그리고 혹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이 컨텐츠가 많이 알려지고 많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지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 원래는 청중들 질문을 좀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타이트. 다음 시간에 또 바로 비디오 커머스에 대해서 논하는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최영재 부장님 오늘 좀 말씀이 좀 적으셨기 때문에 최영재 부장님께서 지금 오늘 이 논의를 들으시면서 특히 첨언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논의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은 플랫폼사와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제작사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통매물질 알려주셨지만 저희가 유료 콘텐츠에 대해서나 아니면 수익화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가치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수용자들이 어떤 가치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하다면 그거를 돈을 내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광고를 시청할 수 있는 미드롤이든 프리롤이든 그런 걸 시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를 짜고 실제로 유통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콘텐츠는 저는 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떻게 어떤 그릇에 담겨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먹기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먹어질수없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 그릇에 맞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음식에 맞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와 그리고 저희 플랫폼 사업자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지금 많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래는 청중분들의 질문도 좀 받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리지널 컨텐츠를 논하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오늘 모든 논의들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이후로 오리지널 컨텐츠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들이 국내에서 계속 많이 생겨나고 많은 논의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왔던 수많은 내용들은 오늘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많은 좋은 얘기를 나누셨던 패널 9분들께 박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